네, 오늘은 제가 그 국회의 정의당 대표 회의실에 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아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정의당 부대표로 계십니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박창진입니다. 네. 아마 그 정의당 부대표 이런 호칭보다는 박창진 사무장이 아마 입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땅콩 박창진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아시겠지만 땅콩형이라는 사건으로 제가 그 뉴스에 처음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그 땅콩형 박창진으로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사건이 너무도 컸고 또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 워낙 좀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네네. 어쨌든 좀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가. 네.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치료가 되셨나요? 트라우마는 이제 남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정신적인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광장장애까지도 오기도 했고 했던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긴 네. 한데 제 사건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했으면 좋겠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우리 공동체 안에 문화의 개선 그런 걸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더 네. 알려야지 또 세상이 바뀌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 공중파 방송 또 그 편파적인 언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못하신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유튜브이기도 하고 그동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도 좀 표현 못했던 것들 좀 다 표현하면은 욕설과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 그렇죠. 더군다나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조현아 씨죠. 조현아 그 당시 부사장인데 부사장의 가족들의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반증이 됐죠. 반증. 그러나 재판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어서 주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본인만이 본 어떤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적나라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에 1996년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한 3개월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국가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저희는 이제 대통령 전용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VIP 전용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특수한 업무를 맡게 될 승무원들을 따로 뽑아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 체계가 있었는데 제가 입사해서 3개월 차 됐을 때 이제 회사에서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잠시 회사 관계 임원진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이제 간택의 자리인 거죠. 요즘 치면 아이돌 선발대회 같은 선발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군요. 예비군들을 몇 명 놔두고 이 친구들한테 어떤 상황을 설정하거나 또 태도를 보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이제 테스팅도 하고 해서 제가 남자 승무원, 그러니까 어떤 직위가 없는 승무원은 비행기 안에서 딱 한 명이 타게 되는데 그 승무원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제가 모셨던 VIP가 대한항공의 이제 고인이 되신 회장님, 그 조현아 씨 아버님이 조양호 회장, 조현아 씨 또 그 동생분들 또 회장님의 사모님 모두가 하와이에 별장이 있어요.
그 별장으로 놀러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는 걸 최초에 이제 임무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분들하고 절대 말을 섞으면 안 된다. 너는 내가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그 VIP 담당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 다른 승무원들이 1의 양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양의 교육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는 법이라든지 행동하는 법,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내가 VIP 탑승을 했는데 말을 하지 마라 그러지? 그것도 회장을 만나게 되면 입을 다물어라. 고개를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날 이제 마침 비행기 tab승하자마자 회장님이 저는 뭐 당시 그냥 일반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코노미 제일 뒤에서 면세품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이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코노미로 불현듯이 들어가서 다짜고짜 저한테 야, 너 왜 여기 있어?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도 놀랬고 이제 회장님 얼굴을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분인가? 그리고 뭐 경영진이 지금처럼 사내 문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얼굴도 알리고 소통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최초로 이제 면전에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짐작컨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면 회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무도 대꾸를 여태까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를 대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대답을 한 거죠. 회장님이 타면 초긴장 상태고요. 그때도 그분들의 갑질이 도를 넘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신줄이 빠진다고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실리는 뭐 음식이라든지 과일, 그 당시만 해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 멜론이라든지 시내에서 잘 먹지 못하는 그 다음에 망고라든지 애플 망고 뭐 이런 게 실렸는데 그 중에 어떤 품목을 이제 너무 정신없게 막 몰아치시니까 잊어먹고 체크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올라가자마자 이제 사단이 일어나고 거의 땅콩양 수준의 갑질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일반사로 이제 많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에 이제 피드백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사무장님이 그 당시 사무장님께서 너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사무장님이 더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본인들이 앉아 계시는 퍼스트 클래스에서만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코노미에서도 일이 있었구나, 기분 나빠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회사를 보고 했더니 제가 했던 거는 오히려 잘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기가 죽어서 다들 죄송합니다를 먼저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진행되는 첫 그 갑질의 경험이자 잘못된 기업 문화를 경험한 거죠. 근데 이 안에 녹여 있는 얘기가 뭐냐면 갑질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과연 이 정도의 세팅된 연기 같은 또 과도한 오버로 보일 정도의 복종심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화 자체가 그렇게 이제 견고하게 보수적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님 또 뭐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는 이제 평양 방문을 같이 그때도 수행했어요. 네, 같이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이라크 파병 처음 할 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 계실 때는 자원외교 가는 비행기,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갔었고. 그야말로 그냥 승무원 중에서 가장 탑이었네요, 그죠? 나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년을 근무하고 나왔는데 3분의 1을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으니까 팀장으로 일찍 이제 진급을 하고 나름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지냈던 와중에 이 3세대 경영진이 아무래도 이제 1세대, 2세대에 비해서는 더 금수저로 자라다 보니까 갑질의 강도가 아주 높아졌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1세대나 2세대는 나름 아까 제가 댓글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잘 대답을 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좀 적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적 경험이 없고 한 번도 내가 나 스스로 어떤 뭐 직원의 입장, 누군가의 을의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서 막무가내식 경영이 이제 더 심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조현아 씨가 이제 그 부사장으로 이제 진급했을 때는 제가 이미 나름 경력이 많은 축에 섰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제 VIP 승무원에서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회사에 선언을 한 상태였고 VIP 담당 승무원이 얼마나 힘들냐면 대통령 점령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정도를 거의 매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뭐 별의별 상황을 다 연구를 하는 거죠. 가령 A라는 VIP는 뭐 담배는 뭐 허용이 안 되지만 민트 향의 뭐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뭐 어디 구석에 있는지를 찾아서 바로 내줄 수 있는 뭐 그런 연습까지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훈련 강도가 있고 막상 그 비행기에 갔을 때도 승무원들은 다른 비행기에서는 8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씩 좀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VIP 전용기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각각의 승무원들이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응대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 또 긴장감이라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 커서 제가 도저히 이제는 수행 못하겠다. 나도 진급할 만큼 했고 이제 열심히 회사만 다니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직장 생활 경력이 거의 18년, 19년 차 이런 정도 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3세대 경영진이 올라오면서 이제 나름 새로운 이제 대응을 하는 팀들을 만들었는데 계속 불만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불만의 범위가 이분들이 이제 어떤 사안으로 화를 낸 게 일파만파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2만 명의 직원 모두가 어떤 영향을 받는 가령 뭐 영어 방송하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영어 방송을 다시 시험을 보게끔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승무원이 탑승을 했는데 회장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회장이 뭐가 중요해? 나는 내 권리로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라고 해서 이제 좀 당당하게 그들의 문화대로 굴었는데 회장님의 개심죄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걸로 인해서 모든 이제 승무원들의 그렇다면 이 원인이 뭐냐?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없는 원인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와 다른 문화고 이게 맞다. 이 승무원의 태도가 맞다는데 회장의 입맛에 맞게끔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승무원들이 모여서 브리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인 승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로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냥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이 파장이 그런 거 전부 다 다시 그 영어로 하는 브리핑 제대로 하는지 내가 불시에 점검할 테니까 뭐 할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불시 점검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어 브리핑을 하는 현장에 있는 승무원을 제가 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이제 뭐 사회적 이목이 있다 보니까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했을 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이제 연기를 하는 정도만 하고 실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그분들을 모시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중단한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의 갑질이 너무 심해지니까 회사에서 계속 이제 저에게 요구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전에 제가 한 번도 이제 불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대통령님들이나 해외 기빈들을 모시고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고 뭐 선물도 많이 받았고 너무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게 쌓여있던 차였는데 이 조현아 씨가 비행기 이 뉴욕을 가는 여정이 9박 10일 정도로 아마 미국 이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LA를 거쳐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LA를 가는데도 이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준비한 세팅된 승무원들을 보냈는데 이 LA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샐러드 서비스하는 승무원에게 샐러드 볼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나머지 이제 10일 후에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노심초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또 요구를 하게 돼요. 하는데 저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진급할 것도 없고 또 이런 데 놓이기도 싫고 그게 거의 뭐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말에 정말 딱 맞는 상황이거든요.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5점만 생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질책만 있기 때문에 물론 땅콩 행함만큼 큰 사건들 번질 줄은 몰랐지만 제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운명이었던 게 제가 이제 그 뉴욕 가는 그 조현아 씨가 뉴욕 가기 이틀 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탑승하고 왔는데 그 보통의 동남아 노선에는 퍼스트 클래스를 많이 타시질 않으세요. 가성비가 굳이 거기에 퍼스트 클래스까지 타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모 이제 회사의 회장님께서 탑승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회사에다 전화를 한 거야. 회장실에다 바로. 오늘 하노이에서 왔는데 사무장이 난 이렇게 잘하는 사무장 처음 봤다. 근데 이제 제가 뭘 다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손님을 안 보고 마치 아버님 같거나 아니면 또 뭔가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그건 선생님처럼 그냥 진심을 갖고 대했던 건데 이분은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서는 더 안달이 난 거죠. 박창진이 말고는 없다. 최고다. 박창진이가 조현아를 뉴욕에서 데리고 와야지 아무 일이 안 생긴다라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행이 시작이 된 거였는데 아마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댓글들 보면 야 박창진이가 이런 거 연출해 보려고 거기서 아마 기를 썼을 거야. 왜? 뭐 손해배상금도 받고 유명해지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이 계신데 시원하게 오늘 다 이야기. 제가 그 휘말리게 되는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